안녕하세요. 아주 혹독하게 쓰디쓴 사랑의 실패를 맛본 여자입니다. 결혼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회라고 하지만 결혼까지 이런 식으로 저울질을 해가며 누가 낫니, 누가 아깝니 계산을 하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특히 이번에 겪은 일로 저는 더더욱 결혼이라는 걸 신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집안의 엄격한 방침에 따라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용돈과 지원금이 싹 끊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빠가 저더러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니 네 몫을 해야지. 본가에 머물 거면 생활비를 내고 아니면 독립하라는 게 아빠의 말씀이셨어요.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내 친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원망스러웠죠. 솔직히 말하면 집안 자체가 넉넉한 편에 속했거든요. 주말마다 어디 보육원에 얼마를 기부하고 어떤 단체에 뭘 갖다 주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은 다 하시면서 왜 자식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의문스러웠던 적도 많았어요. 칼같이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서 저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고 악착같이 살며 사회를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아빠의 교육 방침이 저를 성장시켜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빠는 저에게 돈보다 값진 걸 배우게 하기 위해 엄격하게 저를 채찍질하셨던 거겠죠.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단 한 번도 20살 이후로 부모님께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고 부모님의 재산을 저희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각자 도생. 이것이 바로 저희 집안의 가훈이나 다름없었죠. 그랬던 제가 아빠가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입사하게 된 게 참 웃기네요. 회사를 관두고 백수로 지낸 지 언 6개월. 퇴직금을 야금야금 써가며 빈둥대고 있는데 아빠는 그런 저를 보더니 병원에 와서 일이라도 좀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길로 바로 관련 자격증을 따서 그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병원 일을 하는 게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저더러 엔잡러라고 부르던 친구들도 이제는 하다하다 병원에서도 일하냐며 놀라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살면서 직업이 기본 8번은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번 직업이 3번째니 최소 5번은 바꿀 기회가 남았다고 여겼죠. 병원에서 잘 적응하며 그곳에 있는 분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저를 보며 아빠도 너는 생활력과 사회성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일하는 곳에서는 병원장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걸 절대로 밝히지 않았죠. 저나 아빠나 공과사는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 남자와 운명적으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됐네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어요. 일하는 곳에서 만나 연애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위하는 마음이 진심인 게 느껴져 그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물론이고 직원들 전부에게 비밀로 한 채로 은밀한 연애가 시작됐는데 분명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더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좋아하고 애태우게 됐네요. 썸과 단기 연애로만 청춘을 보냈던 제가 드디어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남들 연애하는 것처럼 주말에 만나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매일 밤 통화도 하며 그렇게 꽁냥꽁냥한 연애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어느 날 밤에 걸려온 전화로 인해 저희의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받았죠. 응, 자기야. 아까 통화했잖아. 무슨 일이야? 우리 성찬이 여자친구인가? 핸드폰 건너로 들리는 음성은 남자친구가 아닌 웬 중년 여성분이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굽신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네, 그럼요. 편하게 대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너 뭐 하는 애야? 네? 직업이 뭐냐고? 직업은 성찬 씨랑 같은 병원에서 일합니다. 의사야? 의사는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자 그쪽에서는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예비 시모가 단칼에 아들의 여친을 처단시키는 상황인가 싶어 핸드폰을 귀에 갖다 붙이고 조용히 있었어요. 긴 침묵 끝에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셨어요. 성찬인 지금 자고 있어. 아들이 요새 연애하는 것 같길래 몰래 핸드폰 뒤져서 전화를 건 거야. 그래서 오래 통화는 못해. 그 한마디만 할게. 연애를 하든 뭘 하든 상관 안 해. 하지만 결혼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 경고한다. 너도 이런 나랑 고부관계로 만나는 게 껄끄럽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성찬이랑 연애 길게 하지 마. 1년 이내로 끊었네. 결혼 정년기인 남자 두고 오래 시간 끄는 거 아니다. 너가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얘기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고 끊는다. 그 말을 하시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몸이 굳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전화가 끊긴 후에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 직업 하나만 듣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신 거예요. 반대하신 정도가 아니었죠. 이건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깊은 생각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화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여태껏 저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는 일 하나하나 전부 자랑스럽게 여겼고 모두 소중한 과정들이었는데 이걸 한순간에 무시하신 거잖아요. 1년 안에 연애만 하고 끊어내라는 그분의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그럴 거면 연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뜩이나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인데 벌써부터 난관에 부딪히니 자신도 없고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는 다음날 아침에 밝은 목소리로 저한테 모닝콜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밤을 샜다고 하니 이유를 물었지만 차마 그걸 바로 말할 순 없었어요. 그분과 통화를 했던 걸 남자친구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을 하는 순간 그 파급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혼자만 끙끙 앓자니 그것도 너무 억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너무 좋은데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듯한 기분이었달까요? 애초에 반대하는 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결혼을 한다 한들 또다시 반대의 벽에 부딪힐 게 뻔하고 그분은 저를 알아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데 제가 혼자 발버둥 쳐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그 후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해 놓으셨는지 남자친구와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제 번호로 문자가 날라왔어요. 너희 집안에서는 여자가 밤늦도록 돌아다니는데 걱정도 안 하니? 성찬이 얼른 집에 돌려보내. 일하느라 피곤한 애 붙들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감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내가 연애를 하는 건지 감시를 당하는 건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였다니까요. 남자친구와 어딜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자 남자친구가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요즘 무슨 일 있지? 왜 그래? 내가 싫어진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데이트를 피해? 나한테 불만 있어? 말을 좀 해줘. 그래야 고치지. 그냥 좀 넘어가자. 나 좀 피곤해. 내가 싫어졌구나.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 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저도 모르게 날선 말로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남자친구에게 꺼내고 말았어요.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무슨 말이야? 그만하자니 헤어지자고?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그냥 오빠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니까 이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너 무슨 일 있지?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말을 해야 알지. 이대로 헤어지면 끝이야? 그렇게 가버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그게 말이 돼? 이별 통보와 동시에 남자친구는 죽도록 매달리더라고요. 이 사람을 떼어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울면서 매달리자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 말을 하는 게 맞을까, 숨기는 게 맞을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연락받았어. 어머님? 누구? 혹시 우리 엄마? 좀 됐어. 우리 관계 반대하고 계셔. 연애까지만 하고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저는 그날 통화했던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하는 말을 굳은 표정으로 듣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겨우 그것 때문이야? 엄마가 반대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집안 어른이 반대하는 연애를 밀어붙이고 싶지 않아. 우리 집안 분위기 자체가 원래 그래. 엄마는 아들밖에 없어서 아들이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사사건건 트집이야. 나 학창시절 때는 어땠는지 알아? 만나는 친구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부모가 뭐하는 앤지 무슨 아파트 사는 애인지 따져가면서 걸러냈다니까?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 내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들 마음에 들어 하겠어? 그리고 결혼은 우리 둘의 문제야. 연애도 내 자유라고. 나는 그 말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 직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셔. 나는 네 모습 전부가 좋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나는 우리가 그것까지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이겨낼 자신이 없어. 그 정도로 오빠를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 전화를 받는데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오빠를 정말 사랑했으면 어머님께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겠지.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 내 마음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지 마. 내가 끊어내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도 지긋지긋했어. 엄마와의 관계 내가 확실하게 할게. 남자친구는 그 말을 하더니 당장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화를 내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연애도 알아서 하고 결혼도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신경 좀 꺼달라고 했고, 그쪽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남자친구를 나무라는 듯 했지만 아들의 큰 고함에 그쪽도 잠잠해지더라고요.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괜히 말을 내뱉는 바람에 모자 간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머님은 분명 또 제 탓을 하실 테고 아들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다 망쳐놨다고 생각하실 게 뻔했어요. 그냥 다 제 탓인 거잖아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만남을 갖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꼬여버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런 험난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그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중간에서 잘 끊어내고 중재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말았죠. 어쩌면 처음부터 남자친구에게 아빠가 병원장이라는 말을 했더라면 우리 관계가 좀 더 순탄하게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기회를 몇 번 엿보긴 했지만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지 않았고 한창 불타오를 땐 서로를 알아가기에도 시간이 벅찼기 때문에 얘기할 틈이 없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친구인데 여태까지 속였다는 것 자체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말을 해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지 몰라 미뤄왔던 것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호감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배경과 집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게 어떻든 상관이 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쪽 집안의 입장은 달랐나 봅니다. 남자친구와 어머님이 부딪힌 후로 어머님은 저를 완전히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한사코 거절하시며 결혼도 안 할 건데 무슨 인사를 와? 하며 제 마음에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도 그래? 잘 만나봐라 하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집안은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쥐락펴락 하시는 걸까요? 자라온 환경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반대하는 결혼은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지만 도저히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반대가 심할수록 더 불타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는 둘만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마음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저도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태껏 어머니의 속박이 너무 힘들었다면서 이젠 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어느샌가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님은 난리가 났죠.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둘 사이에서 그 어떤 포지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자친구를 설득할 뿐이었죠. 오빠, 오늘도 숙직실에서 잘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이제는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서 그래. 차라리 병원이 편해. 어머님이 나한테도 전화하셨어. 걱정되시나 봐. 너도 받지 마. 전화 받으면 분명 안 좋은 소리 할 거고 상처받을 거야. 우리가 애도 아니고 이런 일로 혼나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가서 인사라도 드리면 안 돼? 나 때문에 둘이 싸우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건 엄마와 나 둘만의 문제고 언젠간 터질 문제였어. 아무도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식으로 구속받고 살아왔는지 모르잖아.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뿐이야. 여태껏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살았어. 엄마가 정해준 학원 가고 엄마가 정해준 친구들이랑만 놀고 엄마가 정해준 대학에 가서 엄마가 정해준 직업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뭘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 포기하고 엄마가 원하는 삶 살아주고 있잖아.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참에 나 독립할 거야. 지금 자취할 곳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름 괜찮은 집 구해서 우리 조금씩 결혼 준비하자. 아들이 원하는 삶 살겠다는데 축복해주고 응원해줘야 진정한 부모 아니야? 내가 결혼도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랑 해야 돼? 내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결혼만큼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랑 하고 싶어. 그날 남자친구와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라온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과정에서 저도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그렇게 병원장이 아빠라는 사실을 남자친구도 알게 됐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러 갈 수만 있다면 제 좋은 부분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는데 그 기회가 생기질 않으니 답답하더라고요. 눈과 귀를 막고 저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시는 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아들까지 외박을 일삼으니 이제 저는 남의 집 귀한 아들 세뇌시킨 파렴치한 년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날도 남자친구는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네요. 다음 날 병원 카운터에 있는데 웬 중년 여성분 한 분이 병원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보통이라면 카운터에 오셔서 접수부터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분은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떠서 홀짝홀짝 마시며 소파에 앉아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 강해서 주눅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처음이신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는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선 채로 물어보셨어요. 너지? 네가 이혜영이지? 네? 제 이름은 어떻게... 나 성찬이 엄마야. 아,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몰라서 물어? 순진한 척 그만해. 무슨 말씀이신지...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들고 있는 물컵을 제 얼굴에 쏟아부으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귀한 아들 의사 만들었더니 어딜 넘봐?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서 병원 전체에 퍼졌어요. 너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마치 그 순간이 꿈만 같았네요. 덕분에 남자친구와 저와의 비밀 연애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서럽고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어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자 어머님은 그 꼴도 보기 싫으셨는지 또다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울어? 네가 우리 아들 꼬드겨서 외박시켰지? 원래 우리 아들 통금 시간도 딱딱 잘 지키고 외박 한 번 안 하던 애야. 내가 해주는 밥 잘 먹고 일도 잘하고 내 말 잘 듣는 순진한 아들이었다고. 너같이 질 나쁜 애들 만나는 바람에 우리 아들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결혼은 안 된다고. 연애만 1년 안에 하고 끝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감히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고? 인사를 오겠다고?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가당키나 하니?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지?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어머님, 여긴 병원이고 일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 가서 얘기하시죠. 왜? 꼴에 남들 시선 의식이 좀 되나 보지? 그런 애가 지 주제도 모르고 의사를 넘봐? 너 여기 취직한 것도 의사 하나 낚아서 팔자 피려고 그런 거지? 다 계획적이었던 거잖아. 너 같은 여자 뻔하지. 그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라면 정성껏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어? 우리 집안 쑥대밭 만들지 말고 당장 떨어져! 경고를 하면 말을 좀 알아들으란 말이야.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물을 끼얹은 예비시모라니 믿어지시나요? 그래도 저는 그분이 교양이라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난입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물을 쏟아붓는 걸 보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목표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네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과는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분도 그걸 노리고 저에게 수치심을 심어준 것이었겠죠.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끝없이 외로운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시간이 멈춰진 그 순간을 겨우 감내하고 있던 그 찰나, 구원자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다른 의사들과 함께 나왔는데 그중에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눈을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아빠는 비에 젖은 생쥐 마냥 벌벌 떨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제야 표정을 싹 바꾸더니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병 원장님이시죠? 저번에 한번 뵀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 성찬이 엄마예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네,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안부 인사를 나눌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설명 가능합니까? 우선 병원에서 결례를 범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연애질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극성인 엄마가 되고 싶진 않지만 아들이 잘못되는 건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나쁜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나쁜 길이라뇨? 여기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랑 결혼까지 한다고 하네요. 부모로서 반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원장님도 의사니까 아시잖아요. 대단한 직업 가진 여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른 공경도 안 하고 여우같이 아들한테 꼬리치는 여자를 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여자의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주 엉망이 됐어요. 원장님은 이해하시죠? 자식이 있으시잖아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나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요. 착하고 순진하던 제 아들이 갑자기 딴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하도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길래 답답해서 찾아온 거예요. 병원 아니면 아들을 만날 수조차 없으니까요. 어른 공경 안 하고 여우같이 남자를 꼬셔서 물을 뿌렸다 이 말씀입니까? 급이 안 맞아서요? 남의 귀한 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정도가 있지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원장님, 직원들 하나하나 자식처럼 귀하게 아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오죽하면 이런 짓까지 벌이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우리 아들 지킬 수 있다면 저는 더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 딸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딸한테 물을 끼얹어요? 내가 이거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각오 단단히 하세요. 말로 하면 될 것이지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물을 뿌려? 네? 딸이란요? 진짜 이 여자가 원장님 친딸이라도 된단 말씀이세요? 네, 제 딸입니다. 친딸인데 왜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병 원장님 따님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이 뭔데요? 직업마다 버는 돈에 이름표라도 붙여 있습니까? 돈 버는 일이 다 똑같지 뭐 계급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로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병 원장님 따님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속이 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좋아했겠죠.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거예요. 부모 직업이 병원장이면 다 용서가 된다 이 말입니까? 저는 제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쪽 같은 사람한테 무시받을 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앞뒤 상황도 모른 채로 혼자 판단하고 오해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고 남의 병원 엉망으로 망가뜨렸으니 책임은 지셔야죠.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우리 딸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게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그쪽 아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겠습니다. 병 원장님,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 경고만 날리려고 온 거예요. 감정이 격해져서 저도 모르게 물을 쏟은 거지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도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군요. 그쪽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남의 귀한 딸한테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귀한 자식한테 물 뿌렸으니 그쪽 아들 징계도 각오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화를 푸시겠어요?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저 아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어머님은 바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전 그냥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산 헌신적인 엄마일 뿐이에요. 제 인생이 전부나 다름없는 아들이 갑자기 반항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다 여자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쟤만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못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든요. 솔직히 욕심났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주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길. 아들 가진 부모들 전부 그렇잖아요. 엄마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 잘 듣고 살다가 갑자기 제 손을 벗어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헌신하며 키운 건 전데 은혜도 몰라주고 도망가 버릴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자식이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모르겠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귀하게 키웠다고 해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아닌데 생각이 짧았어요. 부디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그분은 횡설수설 말을 이어가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저를 원장실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연애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아빠는 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울면서 털어놨네요. 그 사람을 만나 비밀 연애를 시작했던 일, 연애 중에 남자친구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일, 문자를 받았던 일, 욕을 들었던 일. 결국에 아빠는 남자친구까지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겁을 잔뜩 먹은 채로 원장실로 들어오더니 바로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감히 내 딸을 힘들게 해? 그러고도 네가 남자야?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 막았어야 했는데. 막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당장 내 딸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마! 그 일로 인해 병원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남자친구를 아빠에게 소개시켜주기도 전에 관계가 엉망이 되고 말았네요. 가장 실망이었던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어요. 제가 물에 젖어 벌벌 떨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나서지 못했던 남자친구의 비겁한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날 모든 상황이 수습되고 난 후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오빠, 내가 어머님한테 물 맞고 있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 처참했지. 너무 미안하더라. 그런데 왜 나서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어?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었어. 오빠가 내 편에 서준다면 그걸로 충분했어. 하지만 오빠는 계속 우리 아빠 뒤에 숨어만 있더라? 미안해, 겁이 났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싸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더라. 내가 네 편을 들었더라면 분명 엄마는 더 화나서 날뛰었을 테고, 내가 엄마 편을 들었더라면 분명 너는 나랑 헤어지고 싶었을 거야.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리더라. 나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힘들었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고 우리 엄마가 병원에 찾아올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만약 우리가 잘 되고 결혼까지 밀고 나갔더라면 행복했을까? 오늘 깨달았어. 오빠랑 나는 애초에 만나서는 안 될 인연이었어.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혜영아,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이제 거의 다 왔잖아. 엄마도 이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 한번 인사 오라고 하셨어. 이젠 엄마도 널 많이 좋아하실 거야.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좋아하시는 거겠지. 나는 그 자체를 예뻐해주는 분을 원했어.
더 이상의 수식어 필요 없이 나로 충분했으면 했다고. 대체 배경하고 직업 이런 게 다 무슨 상관인데? 오빠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렇게 비굴하게 엄마 그늘 밑에서 자라다가 결정적일 때 숨어버리는 게 자랑스러운 인생이야? 그딴 인생 살아온 사람 난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너도 날 속였잖아. 뭐? 아버지가 병원장님이라고 애초에 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험난한 여정은 겪을 필요도 없었잖아. 물론 일을 할 때 남의 시선이 불편해서 동료들한테 숨길 수 있다고 쳐. 근데 남자친구인 나한테는 연애 초기에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서운했어.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어머님은 내 직업만 보고 반대하시는데? 달라졌지. 많이 달라졌겠지. 몰라서 물어? 엄마가 원한 건 며느리감의 직업이 아니라 그 환경이었다고. 풍족한 배경에서 잘 자라온 며느리감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야. 모든 부모가 그래. 귀하게 키운 자식 가난한 집안에 보내긴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너도 똑같잖아. 내 직업이 의사여서 좋아했던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너도 똑같잖아. 병원장인 아버지 숨긴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었어? 배경 없이 너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잖아. 나 테스트 해본 거잖아. 안 그래? 테스트? 내가 오빠를 테스트했다는 거야? 내가 뭐하러? 여태껏 나를 그딴 식으로 생각했던 거야? 병원장 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그 배경만 보고 달려들 남자 많으니까 네 선에서 차단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비밀로 하고 만났던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아빠 직업이 트로피 마냥 뭔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냥 나는 나일 뿐이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어떤 지원을 받은 적도 없었어. 아무래도 내가 오빠를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네. 이제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졌으니 이만 끝내도록 하자. 더 이상 못 볼 꼴 보기 전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 이젠 더 이상 고난이 없을 텐데 뭐가 문젠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 그뿐이야. 그리고 나는 예비 시모한테 물벼락을 맞을 만큼 하찮은 사람 아니거든. 앞으로 나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물을 맞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물을 끼얹은 그분께 감사할 지경이네요. 그 뒤로 정말 놀라울 만큼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게 됐고 그날 바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다음날 바로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받았더니 저한테 질문부터 하셨어요. 진짜로 네가 병원장님 딸이었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왜 말을 안 했어? 처음에 제 직업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대답해드린 건데요. 병원장님 딸인데 왜 거기서 그런 일을 해? 혹시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는 알고는 계세요? 아니 그렇잖아. 병원장이 아빠면 당연히 의대를 가고 의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희 집안은 자식의 직업에 목매달 만큼 척박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자유롭게 컸고 자유롭게 직업도 선택했어요. 됐나요? 그리고 저 헤어졌어요. 이미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희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아이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뭘요? 아니 너희 만나는 거 허락해 주마. 헤어졌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아이 진작 우리가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가졌더라면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했을 거 아니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몰래 우리 아들 선자리 알아보고 다녔지 뭐야. 아무튼 병원장님께는 꼭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 식사 자리라도 한번 마련하고 싶다고 전해드려.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찼으니 결혼식을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맞을 것 같아. 그쪽 아버님도 의사 사위가 있어야 병원을 믿고 맡기실 거 아니니.
비록 우리가 불편한 관계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때는 서로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던 거고 이제는 새 출발하면서 돈독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되지 않겠어? 너도 친정아버지가 아무리 병원장이고 어쩌고 해도 결국엔 좋은 남편 만나는 게 최고지. 의사 남편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게 좋잖아. 저는요, 적어도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부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 일 당하고도 결혼을 감행하는 정신나간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물벼락 맞는 그 순간부터 이 결혼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반대하려고 병원까지 난입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행패예요? 지금 저 가지고 장난치세요? 아유, 내가 말했잖아.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고. 솔직히 나도 네 아버지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 거 쉽지 않았어. 비록 오해가 있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미 지난 일인 걸 어쩌니? 그리고 네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지만 그거 진심 아닌 거 알아.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더만 그깟 일 하나 때문에 헤어지겠다는 거야? 내가 허락해 준다잖아. 앞으로 절대 둘 사이 갈라놓을 일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너는 무슨 애가 청개구리 마냥 헤어지라고 할 땐 붙어있더니 만나라고 하니까 헤어져. 어른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의사 남편 만나기 어디 쉬운 줄 알아? 내 아들처럼 착하고 성실하고 직업까지 완벽한 남자 만나는 거 쉽지 않다. 완벽하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마마보이에 줏대없고 비겁한 데다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놈을 어떤 여자가 좋아할까요? 어머님은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부터 고쳐먹어야 할 거예요. 앞으로는 실망만 하실 테니까. 너 말이 좀 심하다.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은요? 남의 자식 귀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깎아내렸잖아요. 저 여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부정적인 말 들은 적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 인생 어머님이 함부로 평가할 만큼 질 낮은 인생 아니라고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님 아들이랑 만나기도 싫고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토록 원하는 좋은 며느리감 직접 찾으시면 되겠네요. 원하시는 대로 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웃기지 않나요? 분명 저한테 물을 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저더러 며느리가 돼달라고 하네요.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며 저희 아빠에게 울고불고 빌기까지 했잖아요. 아유, 저라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한테 허락을 하겠다느니 자기가 졌다느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어머님은 아들을 의사 만들고 정성껏 키운 걸 보상받고 싶었고 그 보상을 며느리 쪽에서 받고 싶었나 봅니다.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따박따박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모습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네요. 전 남자친구는 야윈 몰골로 저에게 다가왔고 무릎 꿇고 사정까지 하더라고요. 혜영아, 나 정말 너 없이는 안 돼. 널 위해서 나 진짜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내가 정말로 잘할게. 이제는 비겁하게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너만 지켜줄 거야. 엄마랑은 서서히 인연 끊을게. 약속해. 아니, 오빠는 절대로 어머님이랑 인연 못 끊어. 내가 장담해.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있었나 봐. 우리 집안이 좀 가난했거든. 능력 없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키우느라 많은 걸 포기하고 사셨어. 본인은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아들만큼은 좋은 환경, 좋은 친구, 좋은 직업 갖게 해주려고 인생을 쏟아부었던 분이야. 그야말로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나였어. 그런 엄마를 냉정하게 내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천천히 거리를 둘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 해결할게. 지금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엄마 때문이잖아. 어차피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면 우리 부모님 볼 일 거의 없어. 내가 장담할게.
엄마가 불쌍하고 신경 쓰이면 결혼을 포기하고 엄마랑 둘이 살아. 그럼 되잖아. 왜 내 인생까지 말아먹으려고 해?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오빠랑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오빠라는 사람 자체가 흥미가 떨어졌어.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해? 왜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해? 어머님이랑 오빠 둘이서 양쪽으로 아주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왜 자꾸 싫다는 사람 붙잡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럴수록 더 정 떨어지는 거 몰라? 사람이 싫다고 하면 제발 말 좀 알아들어. 귀찮게 굴지 말고. 우리 사랑의 끝은 결국 깔끔하지 못했어요. 한쪽이 미련이 남았고 한쪽은 치가 떨렸죠. 이렇게 사람을 사랑했다가 한순간에 싫어질 수도 있다니, 이 사람의 감정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구나.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만약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랬더라면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됐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끝낸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집에 시집을 갔더라면 아마 제 인생을 갈아 넣으며 희생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결국 전 남자친구는 병원을 떠나게 됐고요. 저도 그곳에서 얼마 다니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 그 병원을 관두게 됐네요. 아마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겪은 일이 오랫동안 남아있겠죠. 저는 그 일 이후에 1년 동안 해외에서 인턴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직업을 찾아 새 출발을 했네요. 일명 직업 유목민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저를 보며 유부녀 친구는 그런 것도 다 때가 있는 거다. 마음껏 즐겨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라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한테 물벼락이나 맞고 있는 딸을 보며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 이후로는 그 일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지만 때로는 저한테 멀쩡한 놈 만나라. 이상한 놈은 피하고 하며 가끔씩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어쨌든 그 일로 인해 저도 아빠의 귀한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 부모님 속썩이지 않고 저를 지키며 잘 살아봐야겠죠. 어떤 일을 하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살면서 또 기상천외한 일이 생기면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